예, 2025년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5월 18일입니다. 태고사의 새발견 202번째 교육혁명 두 번째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특별히 대단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학문하는 것도 기능공입니다. 기능공. 일명이 이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엔지니어링. 이 학문이라는 것이 공부를 하다가도 조금만 자기 곁에 멀어지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그 수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학문을 하는 거면은 매우 뭐 거룩하고 대단히 권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학문은 그 수양 그 자체가 바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문도 이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도 기술이다. 끊임없이 반복 학습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꾸준히 공부해 왔던 것을 하나로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도 이제 책을 맥이 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한 30권에서 한 40권 정도 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책을 간단하게 소개시키고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구원으로서의 자유, 지방자유, 분권적 국가개조론, 통일은 체제의 선택이다. 유럽 통일,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 독일 연방제와 지방자치,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 사회 우리의 대안, 역사와 책임, 인간 이재명, 고대의 신비, 대조선, 우리 민족의 대이동, 코로나 사피엔스, 검문 창세기 문자, 동양사, 한국 문화와 역사,
한당고기, 계몽의 변정법, 베트남 전쟁, 성의 역사, 성취의 청모형, 인간의 이름으로 다시 쓰는 경영학, 빅 히스토리 공부, 종합 실담학개론,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한국의 시원사상, 블록체인 혁명, 막스 베버의 학문가 사상, 처음으로 밝혀진 한민족사, 조선고 실담어 주석사전. 예. 이거 말고도 한 10권 정도가 지금 써져 있는데 그건 아직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환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 태고사에서부터 상상고사, 상고사, 고대사, 근현대사까지 우리가 두루두루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대한민국의 학문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마 그 떨어진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 세력이 들어와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원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사람이 다른 아닌 이제 공부를 하는 학문을 하는 엔지니어링인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학문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구 유럽 국가들이 갖추고 있는 철학, 사상, 교육, 과학에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나부터 더 열심히 배워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 현재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이 바로 동서 갈등, 남녀 갈등, 빈부격차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표면화되어 있는데 오늘은 남자 여자 20대 30대들의 그 갈등을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소개시켜 보면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박구영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건데 지금 20대 젊은이들이 남자들이 이 걷기만 해도 긁힌다는 말을 하고 있답니다. 긁힌다는 것은 몸에 기스가 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걷기만 해도 상처를 준다는 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0대 남자 여자의 갈등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 갈등이 우리가 이성적이라든지 합리적으로 서로 봉합이 안 된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 가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 국민 통합의 가장 핵심적인 코어다,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박구영 교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동서 갈등이라든지 영원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거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호남의 갈등을 단순히 뭐냐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영호남의 갈등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권력을 잡고 난 그 이후에 그것이 표면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 뿌리는 더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즉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조선 왕조 시대 때 동학농민혁명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호남의 갈등이 단순히 박정희 김대중의 갈등이다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도 우리가 학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분단국가가 되고 난 이후에 이승만이가 반공주의를 내세우면서 그 당시에 농경국가에 가장 수탈 작업을 많이 하고 있었던 이 호남 지방에서 매우 의식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진보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왜 수탈을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호남 그 봉기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우리가 차별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친일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그 탄압도 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남자 여자 20대 30대의 갈등들이 앞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기본소득에 바탕을 두고 우리가 이것을 고령경제라는 이름으로 해결해 가야 된다. 즉 쉽게 말해서 뭐냐면 돈을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주 첨예하게 우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 구도를 가지면서 이 댓글 부대가 드러나고 또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했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게임 커뮤니티에 가도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남자 여자 20대 30대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시. 자, 그래서 상호 주관적인 이 훼손을 마구마구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자 여자들의 갈등이 나타나고, 특히 그 중에서도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극단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권 전략을 극우 세우들이 위해서 집권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극우 세력들이 이 댓글로 이것을 갈등을 부추겼다는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동서 갈등의 뿌리는 이 박정희 때 산업화와 관련이 있지만은 그 이전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이 있고, 호남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시대 때 호남 수탈 과정에서 이 탄압과도 관련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진보 세력에 대한 숙청으로 해방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진보 세력에 대한 숙청으로 반민특위 보도연맹이 중심이 돼서 했는데요. 이런 것이 뭐냐면은 사회주의와 제거 과정에서는 영호남의 갈등이 노골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시기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빨갱이 숙청 작업이 있었고요.
이러한 가운데서 이데올로기와 함께 남쪽 북쪽 공산주의 대결을 하게 됐던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의 영호남의 토색들이 이것을 이용을 해서 갈등을 부추기고 해서 그들이 이익을 이제 가지게 됐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박정희와 이제 김대중이가 이제 그런 것인데,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근현대사의 정치 이제 상황을 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1905년에 뭐냐면 을사조약이라 해가지고 카스라 테포트 조약이 이제 미국이 점점 세계 무대에 나와서 민족 자결주의의 바탕을 두어서 각자의 문제는 각자가 해결한다.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카스라 테포트 밀약이 있는 1905년 때부터 우리는 일본과 미국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기생한 이제 세력들이 바로 친미주의자, 친일개화파 후손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결과를 낳게 됐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해방 이후에 1950년 한국전쟁, 1964년 월남 파병, 1974년까지 미국의 메카시 일풍이 서구 유럽에 나타났고, 이것이 6.8혁명으로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가 되는 이는 바로 박정희의 이념 논쟁에서 출발한다 이거죠. 그래서 1989년 서구 유럽 동구 유전자의 공산화 과정이 무너지면서 그 전에 있었던 포도 자, 그래서 공산민주 진영의 이데올로기가 극에 달하면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움직였고, 그 이후 윤석열 정권 탄생과 이재명 정권 탄생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사를 우리는 얼마나 아는가, 이때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착취당했는가, 지금 현재 가장 고통받고 있는 지역과 세력을 누구인가, 영호남의 지역 주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 시간에도 강의했지만 우리가 20세기까지는 경쟁을 부추기고 능력주를 앞서서 폭력을 행사하고 공정의 이름 안에 정의를 짓밟으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말 속에는 파시즘과 전체주의, 독재, 제국주의, 이런 조선 왕조시대 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파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생각은 바로 진리에 부합하고 정의에 부합하고 평화에 부합하고 행복에 부합하는 뉴 사마 시대를 도맡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진리의 시대요, 정의의 시대요, 평화의 시대요, 행복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능력, 경쟁, 그 다음에 정신, 공평, 공정,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근현대사의 정치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1905년 을사조약 카스라 테포트 밀약이부터 미국과 일본과 관계되어 있고, 지금도 일본과 미국이 분단을 고쳐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기생한 친미주의자와 친일개화파의 후손들은 제가 하지 못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해방 이후에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고 1964년 월남 파병을 하기까지 무려 10년 동안에 1974년까지 35만 명을 파견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8혁명 박정희 군사 쿠데타에는 맑고 자, 그래서 서구 유럽의 68혁명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는 바로 박정희 이념론중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89년 서구 유럽, 동구 유럽의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지면서 그 전에 있었던 공산민주 두 진영의 이데올로기가 극에 도달하여 대한민국을 어떻게 움직였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권 탄생과 이재명 정권 탄생을 보면서 우리는 근현대사를 우리는 얼마나 아는가, 이때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착취 당했는가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과 세력은 누구인가? 영호남의 이제 지역 주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의에 부합하고 진리에 부합하고 평화에 부합하고 행복에 부합하는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경쟁을 부추기고 능력을 자랑삼아하고 정신을 차리라 하고 공적하는 척하는 이런 모델에서 우리가 진리에 부합하고 정의에 부합하고 평화와 행복에 부합하는 인물로서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학문 산책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